특히 이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의 불안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불안한 아이들을 탓하거나 혼내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높은 아이를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자기의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불안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불안, 나의 걱정 이런 거를 말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 불안을 바라보는 힘도 부족하고 자기 불안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특히 이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의 불안을 모호한 감정으로 느끼고요. 최근에 진료실에서 온 아이가 마음속에 검은 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검은 구름 같이 모호하게 감정을 느끼고요. 걱정인지 아니면 혼날까봐 불안한 건지 속상한 건지 실망한 건지 이런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힘이 부족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안을 이해하고 자기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좀 긴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불안이 높은 것도 아이의 성향인데 우리 아이한테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혼을 내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부모가 이해해주기만 해도 혹은 네가 왜 그러냐 예민하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기만 해도 그냥 아이들한테 훨씬 편안하게 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어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없을 때 그 마음을 읽어줌으로 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의 마음을 자꾸 말로 표현을 해주다 보면 아이가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마치 부모가 해준 것처럼 아, 나도 저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또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점점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힘을 키워주는 어떤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아이가 불안이 너무 심할 때 불안을 조절하는 아이만의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뭐 회피 전략, 조절 전략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손톱을 뜯는 아이들한테 손톱을 뜯지 마 그래도 손톱을 안 뜯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들이 손톱을 스트레스 받아서 더 많이 뜯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손톱을 뜯는 행위 자체가 아이들은 불안이 높을 때 손톱을 막 이렇게 만지고 뜯으면서 자기 나름 불안을 조절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손으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이한테 찾아주는 거죠. 작년 연말에 보그코리아라는 잡지가 그 블랙핑크 로제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가 이제 What's in my bag이에요. 그래서 가방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꺼내보는 건데 로제 가방 안에서 스트레스 볼이 2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 볼이라는 건 아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자기의 불안을 스스로 다독이는 자기 나름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로제도 막 긴장할 때 이런 걸 만지면서 스스로 좀 조절하고 불안이 좀 조절되니까 집중력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로제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뭔가 손으로 불안을 낮추게 해주는 방법들을 찾아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볼뿐만 아니라 뭐 피지 큐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뭐 아이들이 좀 나이가 들면 뭐 컬러링, 색칠하기 이런 걸 하거나 보석 십자수 이런 걸 하거나 뭐 종이 접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뭔가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좀 아이들이 크면 뭐 불안이 올라올 때 뛴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일기처럼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의 불안을 회피하거나 조절하거나 다루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불안을 조절하는 전략을 스스로 생각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가 좀 다양한 조절 전략을 알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보자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것들이 불안한 아이들이 불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불안한 아이들을 탓하거나 혼내지 않는 거예요. 너만 왜 맨날 불안하니? 너만 왜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또 불안한 애들은 특징이 부모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확인하려고 해서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 주다가 부모님들도 좀 지치고 약간 화도 나고 이러면서 너만 왜 예민하게 그러니? 뭐 너는 왜 쓸데없는 걸로 그러니? 이렇게 탓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비난하거나 탓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아이가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드시면 그냥 말을 다 대답을 안 해주셔도 돼요.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지만 우리나라는 지진이 흔히 생기는 지대가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거를 한 2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 얘기하면 엄마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 안 생긴다는 얘기를 2번 했는데 그런데도 너 마음속에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잘 사라지지 않나 봐. 그런데 엄마는 똑같은 얘기를 이미 2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대답을 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아이는 자기가 불안한 걸 말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또 대답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스탑하시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가 불안을 조절하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2번째는 좀 아이를 대할 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왜냐면 부모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 생각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아이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본인도 저렇게 하면서 되게 괴롭다.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위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너무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불안해하면 모든 위험 요소나 불안 요소를 다 차단하고 다 미리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아이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부모가 다 막아줄 수는 없어요. 부모의 역할은 오히려 아이가 뭔가 이렇게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마주칠 때 같이 옆에서 겪어주면서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안을 다 없애주려고 혹은 모든 불안에 다 대답해 주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감정인데요. 또 불안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또 불안이 높은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불안해할 때, 뭐, 엄마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아이의 불안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이 점점 증폭될 수 있어서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보면서 불안이란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은 약간 세트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릴 때부터 원래 예민한 아이여서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이랬다가 뭐 유치원 처음 갈 땐 분리불안이 극심했다가 또 뭐 강아지나 벌레 보면 되게 뭐 무서워했다가 이제 그런 약간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불안이 생기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트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학년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그 모호한 불안에 손톱 뜯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가끔은 눈썹이나 머리카락 이런 걸 뽑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혹은 좀 특이한 불안 행동이나 증상을 보이면 부모님들이 일단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불안은 또 성향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다독여주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시몬스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특히 그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깥에서 아이가 자극이 되어서 뭔가 불안이 막 올라왔을 때 부모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 그래서 너가 속상했구나. 좀 부모가 약간 담담하게 대해주면 불안이 이렇게 쭉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의 불안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속상했구나 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 저희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안정기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부모가 되어주시면 결국 아이가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정기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불안을 조절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뭐 힘들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내 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가 부모가 되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이제 진료하는 의사니까요. 아이들을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길게 3, 4년, 4, 5년 혹은 10년 넘게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보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아이들은 항상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잘 자라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능력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도 잘하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말로 풀어내고 그리고 좀 자기의 감정, 특히 이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들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혹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내가 되게 힘들고 얘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좋아질 수 있을까?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게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더라도 아이들은 계속 점점 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니까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힘을 믿고 좀 같이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